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자기계발을 도와드리는 선아원장쌤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은요, 머니센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3번 정도 읽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지금 리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제가 좀 주의 깊게 감명 깊게 읽었던 이유는 이 분께서 일본 사람인데요. 무라카미 요시야키라는 사람인데 이분의 어릴 적부터 돈 공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배운 돈에 대한 절대 감각으로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설의 투자가라고 하네요. 자, 머니센스라는 책입니다. 자, 이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본 베스트셀러 순식간에 10만 부를 돌파했다 하고요. 무라카미 요시야키 지음 레드스톤에서 나온 책입니다. 돈 천재들을 위한 감각 수업이라고 하네요. 돈은 지독한 외로움쟁이이고 혼자 있는 걸 싫어한다고 합니다. 하나둘 친구가 생기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몰려온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려서부터 귀신 같은 돈 감각을 몸에 익혀야 한다 라고 하네요. 돈은 벌어서 모으고 굴려서 굴린다 라고 합니다. 굴렸으면 또 굴린다. 돈의 프로가 알려주는 극강의 돈 감각 수업. 돈은 외로움쟁이고 머니센서의 핵심이다. 기대치 돈이 돈을 낳는다 라고 합니다. 종잣돈과 수입의 20%는 저금으로 돈 일단 손에서 놓아준다 라고 하네요. 돈이 커지는 가속도의 법칙, 돈이 내게로 온다, 리스크와 리턴, 숫자 감각을 키우려면 돈 공부는 가능한 어린 나이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저도 100% 공감이고요. 그래서 이 책을 3번 정도 읽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공부보다 중요하고 학교에서는 전혀 배워주지 않죠. 경제 공부를 많이 하면 정부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그만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경제 공부, 돈 공부를 정확하게 아는 그 국가일수록 선진국이 많죠. 그러니까 국가가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경제 공부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어디서 책에서 본 것 같습니다. 돈이 불어나는 원리와 감각을 몸에 착 붙이기 위해서는 학교 공부보다 중요하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어릴 때 어린 나이에 돈 공부는 최소한 어릴수록 좋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책을 속에 들어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의 그 저자의 어린 시절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어린 시절 나는 저축왕이었다. 저금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커져가는 것을 보는 게 너무도 즐거웠다 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들려준 돈은 외로움쟁이라는 말을 믿기에 가능했다. 부모님에게 용돈 좀 주세요 라고 자주 졸랐는데 그 돈으로 무엇을 살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받자마자 저금을 했다라고 합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외로움쟁이인 돈이 친구들을 불러들일 것이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나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고 실험해보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그 후 투자를 시작했고 내 자산은 최종적으로 크게 증식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돈은 외로움쟁이였고 그것도 지독한 외로움쟁이라고 하네요.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예금 통장을 보며 희죽희죽 웃는 좀 이상한 아이였다라고 합니다. 내게 돈은 어릴 적부터 늘 곁에 있어준 단짝이었고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재미있고 소중한 존재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나는 최소한의 금액만을 저금하고 있다. 저축이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돈을 늘리기 위해 굴린다. 돈은 벌어 모으고 굴려서 불리는 것이다. 불렸으면 다시 굴리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사이클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자, 돈은 편리한 도구이죠. 돈은 뭐 행복해질 수도 있고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없으면 불편하고 없으면은 그만큼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돈인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거의 못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돈 있으면 다 된다고 그런 소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돈과 친해지는 방법. 돈과 친해지면은 돈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서적을 많이 읽어본 뒤로는 돈과 친해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돈과 친해지는 방법이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돈의 지배에 당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자유를 비롯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져다 준다. 돈은 살아가는데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돈은 무시무시한 마력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돈과 친해지면 그 진짜 면모를 알게 될 것인데 좋은 점은 물론 나쁜 점까지. 그러면 최소한 돈과 대등한 관계로 지낼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돈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어른이 되면 돈의 마력에 사로잡혀 지배당하고 만다라고 하네요. 돈이 많은 부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훌륭해 보이는가? 비싼 것이 싼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그렇지 못한 일보다 멋져 보이는가? 만일 이 질문에 yes라고 대답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돈의 마력에 현혹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겠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이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니까요. 사물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만을 보고 그 상품이나 가치를 판단하면 자신도 모르게 돈에 얽매여 살게 된다. 무엇이든 비싼 것이 좋고 돈은 많이 벌수록 좋다는 식으로 오로지 돈만 쫓게 된다. 가격도 그렇지만 돈을 버는 것에도 위에는 또 위에가 있다. 위가 있으면 그 위가 또 항상 있게 마련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등바등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도 그 끝에 다다르지 못하는 마라톤 경주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다. 돈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돈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나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주객이 뒤바뀐 상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돈에 얽매이지 않고 돈에 지배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자, 그 방법이 지금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 돈이 아닌 다른 기준을 자기 안에 확고하게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네요. 돈이 아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돈의 마력에 현혹되지 않는다. 그것이 나의 자기 나름의 행복을 느끼는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인생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행복의 기준이나 형태는 사람마다 제각기 다르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수두룩하다. 그다지 돈은 없지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다. 당신의 행복의 기준이 흔들림이 없다면 돈은 당신의 행복을 지지해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자라도 행복의 기준이 없다면 돈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행복은 돈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돈을 똑똑하게 사용하기 위해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것은 돈에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에 강해지기 위해서는 숫자에 강해져야 한다고 하네요. 무슨 일이든 숫자를 파악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다. 숫자의 경향이 가장 두드러진 것이 돈이다. 돈은 숫자로 시작하여 숫자로 끝난다 라고 하네요. 귀신 같은 돈, 감각, 즉 머니센서의 첫 번째는 바로 숫자다 라고 하네요. 자, 슈퍼마켓이나 모든 그 직원의 수라든지 회사의 실적 모두 가게까지 모든 것을 숫자로 파악하죠. 그런 숫자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저렇게 연결시켜 생각하는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눈에 보인다. 머릿속에서 자유자재로 숫자를 다룰 수 있게 되면 돈에 대한 생각은 분명 즐거워진다라고 합니다. 이 숫자가 세상의 구조를 명확히 하는 열쇠라고 하네요. 그것이 분명해지면 그 대상의 진짜 가격과 자신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꿰뚫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돈을 똑똑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가격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네요. 어린 시절 나는 수업 중에 거의 노트 필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필자는 노트 필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자주 꾸중을 들어야 했고 하지만 산수나 수학은 특별히 노트에 적지 않아도 대개의 계산은 암산으로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당연히 수학을 잘했기 때문인데 어릴 적부터 가족들과 즐겼던 게임이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노트하지 않고 머릿속에 모든 걸 기억하면서 어떻게 이길지를 생각하는 게임이었다. 그 게임에 대해서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그에 앞서 돈에 강해지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상품의 가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음 장에서 알아본다고 하네요. 가격표로 세상을 본다. 머니센스 기록이 첫째는 가격표, 그러니까 숫자 개념을 익히라고 했죠. 숫자가 중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가격표로 세상을 본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의 인생을 지키는 건 바로 나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회사가 여러 제도를 만들어 직원들의 생활을 지켜주었다. 그러나 직원이 당연시되는, 전직이 당연시되는 시대에서는 어떤 회사에 일하고 어떻게 하면 얼마의 수입을 얻을지, 어떤 단계를 밟아갈지,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될지 늘 생각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 지금까지는 정년까지 근무하면 당연하게 퇴직금이나 기업연금이라는 노후를 위한 자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혼자 인생 계획을 세우고 일생 동안의 돈 관리를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한다. 인생 계획을 생각하고 그것에 맞는 일자리를 찾든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든 중요한 건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냉정히 파악하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어디서 살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생각해야 한다.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회사나 조직에 제공하는 것과 월급이나 커리어 등 그 일을 통해 자신이 얻는 것이 대등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생활을 지켜주는 건 오직 자신밖에 없다. 그리고 생활을 위해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지금껏 취직을 위한 면접에서 급여체계 등 돈에 관하여 질문하는 건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분위기도 사라질 것이다. 같은 회사라도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에 따라 받게 된 월급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이 같은 일은 흔하게 될 것이다. 취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당연한 듯 돈을 말한다.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돈에 대하여 정확히 말하는 것은 월급의 높고 낮음으로 일을 정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진짜로 평가하는 회사인지 아닌지, 자신이 급여에 걸맞는 일을 할 수 있는지, 나아가 그 일을 하면 앞으로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지, 행복과의 균형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가늠하기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자, 돈이 찬란히 빛날 때 지금까지 말했듯이 나는 어릴 적부터 돈을 정식시키기 위한 인생을 살아왔다. 투자가로 일하기 시작한 뒤에는 내 돈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돈까지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정식시킬지를 고민해왔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사회가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투자해왔다. 펀드 매니저를 그만두고 최근 10년 동안 한층 더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나의 돈을 투자해왔다. 사회 공헌 활동이나 꿈을 쫓는 벤처에 투자함으로써 회사의 돈의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마음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아왔다. 돈은 벌어서 모으고 굴려서 불린다. 불리면 다시 굴린다. 이 사이클을 계속 이어지게 한다. 모으고 불리기만 해서는 의미가 없고 어떻게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굴리는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그 외에 얼마든지 있다. 세상에는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죠. 각자 해야 할 일과 생활이 있기에 모두가 현장으로 달려가 직접 돕거나 자신의 재능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 자신의 생활비 중에서 일부를 기부하는 것도 실제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앞서 에이즈의 사례에서 세계 인구가 지금 76억 명 정도이기에 한 명이 100엔씩 기부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이죠. 하나 돈은 1,000원인데 7,600억 엔이라는 거액의 돈을 만들 수 있고 음료수 한 잔만 참으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돈을 지식과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 맡김으로써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병을 근절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고 당신의 100엔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미약하지만 모이면 큰 힘이 된다. 기부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자, 도구로서의 돈을 그런 식으로 사용했을 때, 즉 모두가 힘을 모아 세상을 위하여 살릴 때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고 찬란한 빛을 발한다 라고 제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부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굉장히 솔직하고 정직한 생각을 가졌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책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더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머니센스 책 리뷰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